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남자 셋이 30대 남자 셋이. 야, 오늘은 심지어 어두워. 오늘 또 엄청 오래된 친구분을 한번 모셨다고. 그쵸.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맞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한재문 세무사의 15년지기 친구, 이자 이제 60기 수습 세무사인 친구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15년이면 대학교 때 친구. 대학교 친구지. 그쵸. 너 회계냐 경영 전공이냐? 나 혈액 심하. 전공도 맞네. 아, 너도 심하였어? 회계 심하였어. 별로 안 친하셨나 본데요. 서로 공부 얘기는 잘 안 했어가지고. 지금 60기시면은 작년에 합격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몇 년 정도 수험 생활을 하시게 됐는지.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저도 이렇게까지 오래 한지는 몰랐는데 10년 공부를 했더라고요. 10년. 내가 이거 안 믿는 사람 있을까봐. 그리고 유튜브는 또 사람들이 이 증명해라 뭐 증거 없으면 뭐다 이런 주주작작 요즘 많고 하니까. 자, 이거는 2013년 1차 시험 접수 확인서. 그 다음에 2014년 51회 세무사 2차 시험, 2015년 51회 2차 시험, 2016년 53회 1차 시험, 2016년 53회 세무사 2차 시험 접수, 2017년 제54회 1차 시험, 2017년 제54회 세무사 2차 시험, 2018년 제55회 세무사 2차 시험에 접수. 야, 한참 넘게 되는 거야. 알았어. 마지막에 2023년 제60회 세무사 2차 시험, 2024년 8월 12일에 접수. 이게 얘도 뽑아놓고 이렇게 많았나? 이런 거야. 저도 이제 오래 했다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횟수가 정확히 몇 년인지는 몰랐는데 이걸 뽑아보니까 시험을 딱 10번 봤더라고요. 와. 10년이면은 사실 중간에 이 공부도 공부지만 자신과의 싸움인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포기하지 않았다고 막 대단하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미련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떨어질 때 점수가 좀 터무니없게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점수가 오르다가 뭐 갑자기 떨어진다거나 이러면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점수가 꾸준히 오르고 합격선에서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미련이 남아서 그만두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게 보통 장수생들을 이런 식으로 장수를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취업 쪽으로 돌릴까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부모님께서도 이제 지원을 계속 해볼 테니까 부모님께서 부모님의 숨은 공신이시지. 그렇죠. 사실 부모님이 따신 거지. 계속 지원을 해줄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해봐라. 그래서 그 힘으로 이제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10년 시간들 중에서 기억에 남을 정도로 힘들었었던 그런 시간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10년이면 사실 많은 일들이 또 있었을 거고 그랬을 것 같은데. 힘들었던 거는 뭐 수험생활 내내 힘들었긴 한데 근데 유독 기억나는 거는 이제 시험 끝나고 이제 친구들 모임 가는 게 좀 제일 힘들었죠. 왜냐면은 또 회계학과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합격한 친구들이 있어요. 재문이처럼 빨리 합격한 친구도 있고 뭐 조금 늦게 합격한 친구도 있지만 어쨌든 저보다는 빨리 합격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모임에 나갈 때 이제 그 친구들이 막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 괜히 자격지심에 그런 모임에 나가기가 힘들어지고 이제 조금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게 제일 힘들었죠. 내가 아까 친구들 얘기했잖아. 누군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 친구들이면은 얘 안 불러. 알아서. 나는 얘랑 연락을 많이 못했어. 그냥 얘 집에 부모님도 이제 아는 분들이시고 예전에 약간 얘네 군 가기 전에 은혜도 많이 입었었고 어떤 은혜를? 뭐 얘네 소화동에서 내가 군 가기 전에 한 달 거의 한 달 가까이 좀 기거했었고 우리 부모님도 안 주신 군대 입대 전 용돈을 또 주시더라고. 얼마나 주셨는지. 많이 주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공개할 때 10만 원 주셨는데 그 당시 큰 돈이었어. 나 큰 돈이지. 21살이면 15년 전인데 그러니까. 그때랑 물가가 다르잖아. 그때 최저임금이 3,800원 정도였으니까 지금이 한 2.5배 정도 되니까 친구가 어쨌든 계속 좀 이렇게 고생하고 계속 열심히 노력하는 거 보면서 좀 어떤 마음이셨는지 좀 궁금해요. 솔직히 얘가 고생할 때 나는 또 다른 고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공부할 때까지는 더 나이 들기 전에 접는 게 좋지 않을까 했는데 계속 가더라고. 사실 접는 것도 용기지. 근데 접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 발 빼는 게 쉽진 않다고. 그리고 이제 나도 이제 얼굴을 오래 못 보고 전화만 가끔 하는데 이거 물어보기 미안한 거 알지? 약간 근데 나는 그런 거 잘 가린 성격은 아니니까 연락 안 오면 내가 전화해서 물어봤어. 기억나는 게 2차 시험 끝나고 나서 부모님보다 얘한테 먼저 전화. 진짜? 전화해서 야 어떻게 됐어? 어떨 것 같아? 뭐 어떻게 나왔어? 뭐 이랬더니 이번에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런 얘기 하고 하는데 나도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도 말했지만 다른 영상에서 말했지만 수험 기간에 있는 사람한테 그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냥 무책임한 응원일 뿐이야. 힘내라는 말 나 되게 싫어한다 그랬잖아.
뭐 힘내라 힘들어 죽겠네. 그래서 나도 뭐 할 말이 어떻게 하면 될지 말을 해야 될지 몰랐고 그리고 나 그때 개업도 한 상태고 뭔가 연락하기가 좀 그랬어 사실. 그래서 이제 시험 날쯤 됐을 때만 연락 좀 하고. 예. 아 그러면은 이 느낌이란 게 좀 있었나요? 이번에 됐다 하는 그런 느낌이?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많이 떨어져서 와, 이 시험이 진짜 어려운 시험이구나. 난 붙었을 줄 알아서 떨어졌는데 이번 떨어졌다 했을 때 붙더라고. 그게 약간 질린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붙으셨을 때랑 그 전에 아쉽게 떨어졌을 때랑 좀 느낌이 어떠셨는지? 저는 네, 요번에도 이렇게 합격할 거라는 그렇게 자신은 없었거든요. 네, 제가 합격했을 당시 시험 난이도가 꽤 쉬운 편이어서 이제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커트라인 몇 점 이하로는 아마 다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커트라인 예측하는 거 아직도 해? 아직도 해서 뭐 하겠다는 거고 그걸 어떡하라는 거야. 그걸 안 봐야 되는데 그걸 한 번 봐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잠을 못 자고 뭐 이러는 거죠 뭐. 10년 동안 가슴 졸였다는 거 아니야. 그 수험 기간이 사람 피말린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 게 비슷한 경험을 했었지. 나 같은 경우는 경기도 이천 사람이니까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면은 거의 동창회야. 친아이들끼리 모여서 동창회를 하는 거야 거의. 먹골에서 보이죠? 근데 이제 나는 수험생이었고 내 친구들은 이제 그때 25, 26이니까 다 대기업이나 은행에 다 취직을 한 거야. 그게 문제가 뭐냐면 계산할 때 서로 합격턱, 서로 취업턱 내는데 맞아요. 낼 게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너무 슬픈 거야 마음이. 술 끼면 이제 가가지고 길거리에서 앉아가지고 울다가 집에 할머니 계시면 할머니 가서 아, 할머니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할 때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그때가 진짜 삶이 좀 비참하지. 근데 내가 뭐 잘못한 건 아니잖아 사실은. 근데 남들은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과 나는 제자리이고 내가 그때 말했잖아. 수험은 떨어지면 그냥 그 수업 기간 동안 인생 버린 거라고. 합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 합격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거에 대해서 내가 계속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세상이 또 결과적으로 알게 된 거지만 58기 시험처럼 터져서 나와버리면은 내 노력과 관계없이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많은 안 좋은 경우에서 막 생각나는 거야. 잠도 못 자고 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맨날 술 먹고 잤다 그랬잖아. 네, 이 친구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정말 친하게 지내던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가 그 친구가 이제 결혼식 날짜를 잡았는데 제가 수험 생활을 하고 있는 걸 아니까 절 부르기가 그쪽에서도 조금 그랬나 봐요. 그래서 연락을 안 했는데 제가 어떻게 건너 그 소식을 들어서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혼 축하한다. 근데 내가 사정이 이래서 못 간 게 진짜 미안하다. 그때 조금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좀 비참하고 뭐 그랬죠. 그런 상황이 제일 힘들었죠. 그러면은 혹시 세무사를 목표로 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나요? 일단 재문이 덕도 조금 있고, 그러니까 일단 과가 회계학과다 보니까 바람을 불어 넣었나요? 그냥 이 친구도 그렇고 이제 같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이제 되게 좀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하는 거 보면서 이제 저도 좀 생각을 한 거죠. 이 학과를 나와서 그래도 비전 있게 살아보려면 이거밖에 없겠다. 근데 재무 관리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회계사는 못하겠다. 그래서 세무사를 처음에 도전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또 재문이 같은 경우가 일찍 합격을 했으니까 이제 합격하고 이제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면서 그런 것도 많이 그 자극제가 됐고 그랬죠. 그거 좀 궁금해요. 합격 딱 했었을 때 부모님이랑 10년 동안 믿어주신 부모님이랑 통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딱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부모님 뭐라고 얘기해 주셨는지. 이제 저희 집안 사람들이 다 막 이렇게 감정적인 사람은 아니고 좀 덤덤한 스타일이어서 이제 덤덤하게 그래 뭐 축하한다 다행이다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나중에 끊고 보니까 막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야, 나는 합격했을 때 부모님이나 발표날인지도 몰랐어. 나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지원 안 받고 아빠랑 척진 상태에서 합격한 거니까 동생이 좀 이렇게 해줬고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동생이 잘했네. 동생이 나한테 지불도 해준 건 없는데 그런 건 해줬어. 이게 뭐 칭찬이 욕이에요? 칭찬인데 욕을 곁들인. 원래 형제들이 그렇지. 형 지금 10년 공부해서 35에 합격했잖아. 어때? 이긴 것 같아? 손해인 것 같아? 이건 사람 가치관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 너 대기업 가가지고 지금쯤 과장 달았을 게 더 나을 것 같아? 아니면은 늦게라도 세무사가 됐으면 세무사 합격한 게 나을 것 같아? 글쎄, 그냥 뭐 자기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어? 세무사 공부를 하다가 일찍 그만두고 자기 갈 길 찾아가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서 뭐 뒤늦게라도 합격한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냥 사람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게 너의 생각- 가치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아 나? 너희 같이. 나는 당연히 세무사가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끝까지 한 거지. 왜? 좀 현실적으로 일단 정년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전문직으로서 대우받으며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약간 로망이 많았고, 근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해보니까 그래도 도전해보는 게 괜찮을 것 같겠다. 미련이 많이 남았으니까. 최근에 전화가 왔어. 자기랑 안 맞는 것 같대. 아, 내가? 세무사가 저번에? 그렇지. 3월에 법인세 때 수습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야. 우리 한세무사님은 항상 얘기하는 게 합격은 시작일 뿐이다. 또 다른 제2의 시작이다. 수험 생활이 기다리고 있지. 그지. 그때 네가 말했던 게 수험 생활보다 법인세 때가 더 힘들었다 그러지 않니? 그렇지. 어땠었어요? 일단 그 공부한 거랑 그리고 실무랑 너무 다르다 보니까, 너무 다른 건 아니고 또 뭐 다른 부분이 꽤 있다 보니까 그거를 적응하는데 조금 힘들었었고, 그래도 일단 세무사에 합격했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그래도 이쪽 분야는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뭐 실수투성이인 거고 이런 일이 많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든 것도 있었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조금 아무래도 저는 수험 생활이 길었다 보니까 이제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한 것도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힘들었고 그냥 조금 징얼거린 거죠. 네. 그래서 못 해먹겠다. 그래서 나는 걱정했다니까. 걔같이 공부 써놓고 막상 해보니까 자기 거 아닌 것 같대. 뭐 다들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닌가? 그런가?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나는 전혀 안 그랬어. 대단하네. 야, 씨. 그렇지, 이거지. 드디어 일한다. 그런 건 있었지. 그러니까 우리 때는 수습금액 80, 너 얼마 받아? 그래도 최저시급은 맞지. 한 207만 원 정도 되거든? 저도 나는 80만 원 받고 이랬잖아. 그래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반발이 없었어. 그러니까 요즘 세대는 57기부터 그게 시작된 거거든. 근데 나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 해도 돼? 내가 수험 생활 할 때는 수습세무사들 월급이 뭐 70만 원이래더라, 80만 원이래더라 그런 얘기 들으면서 어떻게 최저시급도 안 줄 수가 있냐,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최저시급을 챙겨줘야 되니까 수습세무사를 뽑는 게 부담이 많이 가중이 되잖아. 그래서 이제 수습세무사를 채용하는 사무실이 확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저는 나이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 수습처를 구하는 데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저시급을 안 받아도 수습처만 구했으면 좋겠다. 진짜 무급으로 일하겠다는 사람도 꽤 있었어. 일만 배울 수 있으면. 그런 생각이 이제 확실히 화장실 들어가기 전이랑 나올 때랑 생각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나는 수습이면 얼마 정도 받아야 만족할 거라 생각해? 일단 최저는 수습? 만족 못 하잖아. 그래, 최저는 줘야지. 아니, 최저는 주는 게 맞아. 줘야지. 최저는 준다, 오케이. 근데 그럼 얼마 정도 받아야 만족하냐 이거지. 보통 동기들 얘기도 그렇고 내가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이만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보통 그래도 한 2, 300? 300 주면 3,600. 근데 보통 근세 1년 차 정도 그 정도 받잖아. 그거보다 조금 더 받나? 우리 근소 1년 차는 4,200 받아. 상여 빼고. 상여까지 해서 상여랑 성과급까지 하면 4,500에서 600 받겠지. 퇴직금 별도에. 근데 생각이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 이만큼은 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내가 일을 이거밖에 못하는데 이걸 받아도 되나 싶다가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또 그동안 고생하고 열심히 공부했었던 거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면 좀 작게 느껴지는데 현실 안에서는 뭔가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근데 이건 있어. 이 근무세무사가 우리 회사에 뭐 3년, 최소 3년 근속할 생각이 있어. 그럼 300 줄 수 있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부가치가 적지만. 근데 6개월하고 다 나가버리는데 누가 그만큼 주냐? 그것도 그렇지. 지금은 일을 못해. 하지만 세무사는 포텐이 높거든. 2년만 해도 어지간한 세무부인 팀장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최소 3년 이상 근속할 생각이 있으면 나는 많이 줄 수 있어. 확신을 안 주잖아. 그 노예계약서 같은 걸 쓰면 안 되나요? 피로 지장 찍고 아니, 그런 데 있어. 그 저기 계약 기간 정해가지고 나가면 뭐 위약금 있고 뭐. 나가면 그때 받았던 걸 일관수. 그런 회사 사무실 있어. 그 노동법에 안 걸리나? 조금 분위기 환기를 위해서 마지막에 합격했을 때 공부법이 좀 다르게 한 게 있냐? 제가 이렇게 장수를 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약간 좀 나름 머리를 쓴다고 좀 공부를 전략적으로 해보겠다라고 출제 빈도가 낮은 파트라든가 아니면은 투입되는 노력 대비 점수가 많이 안 나오는 파트라든가 이런 거를 좀 제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꼭 이상하게 제끼면 그게 나오더라고요. 마지막 한 2년, 3년 정도 때는 이제 제끼는 거 없이 다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되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인 게 내가 아는 분은 10년 하고 포기하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갔거든. 내가 먼저 붙어서 이제 수사들을 가잖아. 그러면은 야 이번에 뭐 나올 것 같냐? 이걸 물어봐. 내가 어떻게 알아? 나 떨어진 이유 알잖아. 그때 동업기업 같은 애랑 청산소득 나왔다니까. 그런 거 정말 하기 싫지. 잘 안 봤어. 근데 그 해 2개가 다 나왔다니까? 그럼 꽝 나는 거야. 세무사 시험이 생긴 이래 60회나 시험이 출제가 됐어.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주제들을 내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문제가. 맞아요. 형태나 이런 것들이 바뀐단 말이야 계속. 맞아요. 요번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이제 고급 회계 쪽도 이제 슬슬 내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수험생들이 너무 제끼는 게 많으면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런 거 제끼잖아? 그럼 할 게 생각보다 없어. 다 봤던 거고 아는 거고. 근데 그것마저도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걸 수 있다. 익숙한 건데 아는 걸로 착각하는 걸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 합격했다고 했을 때 너무 기분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술 먹으면서 사케 먹었나? 사케 먹었어. 진짜 다행,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다행이지 진짜. 진짜 다행인 거 얼마나 좋아. 부모님 엄청 좋아하셨을 거야. 10년 중에 시험 딱 보고 나서 이번엔 때려치자 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더 많았죠. 이 말을 해결되면 58회 때. 시험 나왔을 때 인지는 어쨌든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냥 누가 봐도 명백한 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저만의 생각이니까. 그때 왜 어떤 그때 이제 세법학 1부라는 과목이 꽈락률이 굉장히 높게 출제가 됐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그게 꽈락이 나서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뭐 말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재채점을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아예 떨어졌으면 그냥 뭐 집중을 하든 취업으로 돌리든 했을 텐데. 희망 고문이 그렇죠. 계속했구나. 그래서 혹시 몰라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막 조마조마하게 잠 못 자고 기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때는 정말 멘탈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죠. 진짜 대단한 거. 그거 나는 58개였으면은 머리에 띠 두르고 진짜 힘들었겠다. 내가 보는 내가 여받았다니까. 저는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뭐 제가 억울하다고 뭐 떨어진 게 뭐 번복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길지 않게 잠깐 얘기했지만 성격이 진짜 아까 말씀한 가족분들이 좀 덤덤하시고 감정 기복이 크지 않은 그런 느낌이 좀 있으시네요. 아니야, 또 화나면 지랄 맞을 거야. 너랑 별로 안 친해서 그래. 너랑 있을 때 이렇게 화낸 적은 없을 것 같은데. 얘기하는 거 대충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이거야. 나는 화나 이런 거 승질을 낼 때 역치가 낮아. 맥스가 낮아. 맥스가 여기 있는 거야. 얘는 그래서 한 번에 한번 빵 터지는 거고 난 계속 터져. 여기서 계속 가라앉아. 터지니까 가라앉아. 냄비. 뚝배기 같은 사람. 이번에 시험도 합격자도 있겠지만 불합격자가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이어갈 우리 아마 이 영상이 나올 때쯤이면은 1차 합격 그 여부가 확실하게 좀 나올 것 같은데 좀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어떻게 보면 사실 빠르게 합격한 사람보다 훨씬 더 거기에서 느낀 것도 많고 이겨낸 시간들도 많기 때문에 진짜 피와 살이 되는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떨어졌다고 이제 나는 패배자야라는 생각은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합격했다고는 하지만 또 내년에 시험을 봐서 합격할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합격생과 이제 불합격생의 차이는 정말 조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랑은 안 맞는 시험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게 꼭 실패는 아니거든요. 그냥 다른 길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험에 떨어졌다고 낙담하거나 이런 건 전혀 그럴 일이 아니다. 그런 말 해주고 싶고 그리고 만약에 계속해서 도전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는 것도 좋다. 나쁘지 않다. 10번 찍으면 그래도 넘어가는구나. 10번 만에 저는 어떻게 넘기긴 했는데 원래 이런 인생 약간 아스트랄 하면서 더 같이 있을 수 있어. 아까도 잠깐 얘기해 주셨던 건데 좀 부모님의 계속적인 지지와 응원이 좀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좀 부모님한테 한마디 하고 싶다면 어떤 얘기 하고 싶은지. 부모님한테는 뭐 그렇게 뭐 표현을 자주 하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감사하죠. 감사하고 뭐 그리고 그렇게 꾸준하게 지원하고 믿음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존경스럽기도 하고 저였으면 제 아들이 10년 동안 뭘 공부한다 근데 뭐 결과를 못 내고 있다 이러면 그렇게 꾸준하게 지원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감사하고 존경스럽죠. 부모님이 어쨌든 10년을 믿어준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아빠는 나 이제 2년 만에 못 붙으니까 그만두라고 했어. 아빠 비교하는 거 아니고. 생각만큼 감동적이지 않다. 뭐 울어야 돼?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나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 한 10년 동안 도전할 자신이 없을 것 같아. 부모님이 지원해준 것도 대단하신 거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은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챙기면서 할 거거든. 내가 봤을 때 얘는 그랬을 것 같아. 어쨌든 자기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지원을 받든 못 받든 뭔가 어떻게 하면서 했을 거란 말이야. 수험생활에서 진짜 돈이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 경제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진짜 중요한 거는
멘탈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야 9년 동안 떨어진 거잖아. 그럼 떨어진 횟수만 해도 1, 2차 다 하면은 2차 떨어진 게 한 7번 되나? 2차만 7번 봤더라. 세상에 누가 그렇게 7번에 볼 수 있겠어. 시험 준비하면서 사실 계속 그런 게 좀 쌓일 것 같아요. 아 이거 시험 합격하면 이거 해야지. 세무사 되면 나 이거 하고 싶어. 이런 약간 버킷리스트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해외여행. 아, 해외여행. 그러니까 수험 기간 동안 사실 염치가 없어서 뭐 나 어디 놀러 가고 싶다. 제 스스로 돈은 못 버니까 그거는 차마 염치 때문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합격해서 내가 돈 벌면 그 돈으로 해외여행? 그럼 뭐 주변에 취업한 친구들 많이 놀러 다니니까 그런 거 보면서 정말 부러웠어가지고 마통 뚫었어요? 해외. 뚫었죠. 마통 뚫었어? 마통 마이너스 통장. 합격 발표 난 날에 뚫었죠. 세무사로서 할 수 없는 꿈을 갖고 있네. 이룰 수 없는 꿈. 아, 그러면 가고 싶다면 어느 나라 가고 싶으세요? 저는 어머니가 체코를 되게 가보고 싶어 하세요. 동유럽 쪽. 가족들이랑 같이 동유럽 쪽으로 여행 가면 되게 재밌겠다. 그 생각을 하고 비행기표부터 숙소까지 다 다 제가 다 제가 하기는 야. 10년 동안 믿어주신 부모님께 그거 한 5년 뒤에 갚아진다고. 경험자로서 말할게. 오. 아니 부모님 보내드렸다는 게 아니라 내가 쓴 돈을 갚는데 마이너스 7천 갚는데 5년 걸렸다. 마이너스 통장 딱 빵으로 만드는데 4, 5년 걸린 것 같아. 결국 해외여행은 가지 말아라. 아니 가도 상관없는데 가지 말아라. 그냥 근데 부모님한테 꾼 돈 갚는다는 느낌으로 좀 보내드리긴 할 것 같아. 너 아버지랑 여행 안 가봤지? 아니 이 세무사님은 저랑 25살 때부터 같이 수험생활을 시작을 했고 꾸준히 공부하다가 10년 차에 이제 합격을 했는데 이 스토리에 대해서 좀 사실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수험생들이 이제 제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본의 아니게. 근데 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런 질문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수험 공부를 하면서 일과 병행하면서 수험 공부를 하면서 현실적인 조언을 해달래. 세무사 시장에서 괜찮을까요? 나이 먹고 합격하면 괜찮을까요? 어쨌든 뭐 어렵게 10년이나 공부해가지고 어렵게 세무사 시험 합격한 친구 모셔서 영상 준비해봤는데요. 공허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아니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 좋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포기하지 않으시면 언젠가는 합격하실 수 있다는 걸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고맙습니다.